아이스테크에서 43번은요, 제목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건 우선 무문관 사치 흑암의 오랑캐를 읽을 건데요. 흑암 화상, 흑암 보통 앞에 나오는 이름은 저기 스님 이름이에요. 큰 스님 이름이에요. 흑암 화상이 말했다. 서천의 오랑캐는 어째서 소용이 없는가? 이게 화두죠, 일종의. 원래요, 무문관 이런 것들은요, 본칙이라고 써있죠. 이게 본칙. 그러니까 이게 본령이에요. 법체의 본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면 법이죠. 일종의 그지? 법칙의 본령이 되는 걸 본칙이라고 그러고 평창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한자말이 여기 있을 텐데 평하고 노래 부르는 거죠. 품평하고 노래 부르는 거. 그죠? 평창. 평창이고 송이야말로 이제 노래죠. 그죠? 송. 이거는 송은 어떤 한자냐면 요거예요. 요거. 노래. 요거, 송.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어? 노래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무문관 같은 거를 이렇게 읽으면, 요게 이제 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산문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문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거 설명해서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거를, 저걸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산문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결론은 시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로 쓴 결론이야. 평창은 말하자면 분석이고, 요거니 다시 말하면 요실식으로 말하면 평창은 요거니까 평에서 노래 부르다니까 논리적, 산문적인 분석이에요. 평창은 산문적인 분석은 송은 노래 부르는 거고요. 개송이에요, 개송. 송은 우리 개송이란 말은 들어봤죠. 개송. 그러니까 개송은 그 불교적 진리를 시로. 어? 왜냐하면 이게 불교적 진리가 불임문자니까, 그지? 불임문자니까 산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 불임문자인 불교적 진리를 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이걸 읽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마상이 말했다. 서천의 오랑캐는 어째 소용없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적어라거든요. 요걸로 본칙, 음, 요걸 가지고 참선 수행의 화두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천에 허가화상이라는 분이 그 대단히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서천의 오랑캐는 어째서 수용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어, 평생을 또는 몇 달을 100일을 요거 하나만 질문하는 거예요. 앉아서 참선 수행은 뭐냐면 요거 앉아서 요 질문하는 거예요. 서천의 오랑캐는 어째서 수용이 없는가? 너무 길지 이것도. 그럼 어떡한 줄 알아?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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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앉아있어요. 참선수영하고 탁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거 다, 그거 보는 거예요, 속으로.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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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이제 산문이 이거예요. 참선은 모름지기 몸으로 하는 참선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참선이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건 뭐냐면 모름지기 머릿속으로 하는 참선이 뭐냐면 머리로만, 즉, 생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어? 따져 본다면, 문자, V3개 갇혀, 머리, 패니까. 응?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참선은,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되게 힘들어. 해보셨는지, 한 번이라도 나는 무릎 못 꿇어요. 근데 무릎 꿇으면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래갖고, 어떤 스님은 뚱뚱한 스님이 이제 스님이 들어갔는데, 뚱뚱하면 참선 못해요. 다리 아파서. 그래서 살부터 빼야 돼. 그래서 굶겨갖고, 살 빼갖고, 그 살을 빼갖고, 살이 제대로 빠진 다음에서야 그 과부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가부장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온갖 잡생각이 되고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죽비로 때리잖아. 많이 맞는 건 아니고 깨치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힘들다고요. 그 어떤 스님은 그 무릎을 잘못 꿇고 앉아서
못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너무 나이 들어서. 그게 몸으로 하는 참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몸을 잘 앉아야 된다고 되게 얘기한다. 그리고 깨달음 또는 체험으로 얻는 깨달음이어야 된다. 몸을 하는 참선이고 깨달음 또한 체험으로 얻는 깨달음이어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불교에 이게 올바른 지침이라서 불교계에서는 흠불교 지금 작업하는 설명이나 해설을 너무 등한시 해온 경향이 진짜 그래요. 맞잖아. 몸으로 하고 체험으로 깨닫는 거니까 앉아서 쓰는 거는 그건 시간 낭비 같은 느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몸으로 체험으로 얻는 깨달음을 어, 확인해줄 스승 스님이 여기 존재가 꼭 필요한데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달라이라마 정도를 빼놓으면 어디에 큰 스님이 있는지 특히 대중의 경우 만날 길이 없으니까 편불교의 진리가 신비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전락해버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자가 제2의 격유불교 즉, 즉 정성과 정성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서구 신비주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데카르트 친절한 신성사상의 합일사상을 설계에 도움을 받아 돌파구로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내 해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으니까 지금까지 없어서 뭐한 채로 그냥 불교는 잘 몰라 뭐 너무 어려워 뭐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그죠? 절에 가서 구경이나 하고 꼭 구경이나 가는 거죠. 그랬던 걸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선구교가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인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현재 미국인의 20% 이상이 선불교 참선 훈련의 후기 단계인 마음챙김 영상을 추천하고 있는 등 대중에게 불교를 설명하고 인도하려 하는 그지? 인도하는 교가들 절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어요. 신성은 신성이라고 그 엘카트의 신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성은
신의 성품이고 신의 성격이고 이건 뭐하고 일치하냐면 불성. 그죠? 부처님의 성품하고 거의 같다고 내가 보는 거죠. 이게 내 주장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천의 오랑캐는 어째 소용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여기서 이 평장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요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산문이죠.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내가 산문으로 말한 거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로 믿지 마라 너무 그런 뜻이고 여기서부터요. 저 오랑캐가 누구인지 직접 한번 만나봐야 하겠지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 서촌의 오랑캐는 어째서 소용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 화두의 핵심은 뭐냐? 오랑캐의 수염 없음, 예,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들어있어요. 저 오랑캐가 누구인지는 직접 만나봐야 하겠지만 이런 말씀은 이 오랑캐가 누구인지 직접 만나봐야겠지만 무슨 소리냐면 오랑캐의 수염 없음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오랑캐가 뭐 수염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거는 사기에 가까워요. 꼬시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하기 시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학원기들한테.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이 화두의 핵심은 오랑캐 관심사는 오랑캐일 것이니 응? 그 오랑캐가 가진 진리, 응? 불법의 진리를 깨침을 알아내야 한다는 주문일 뿐이다. 그죠? 불법 진리 알아내라는 거예요. 포천의 오랑캐는 어째서 수용이 없는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오랑캐에게의 수염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직접 만나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애인의 턱에 수염이 났는지는 만져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치? 마찬가지잖아요. 수염이 났는지는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멀리서 사진 찍으면 잘 안 보이고 멀리서 보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만나서 만져봐야 알 수 있다고. 직접 만나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염이란 말이 속임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응? 수염이라는 건 심심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서천에 오는 게 누구예요? 서천. 서쪽 나라죠. 서쪽 하늘. 서천. 한잔말로 써서 계속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다는데. 서쪽 하늘이에요. 반대말 동쪽이죠. 서쪽 하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불교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뭐예요? 요거 어디 나와요? 이 말은 어디 나왔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그지? 제일 유명한 질문이잖아. 에서처럼 서쪽은 굉장히 많지만, 응? 서쪽은 굉장히 많지. 그죠? 그게 좀 주관적이지. 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저 멀리 서쪽 하늘에서 온 사람을 말할 때, 그것도 중국인이 아니라 이방인, 오랑캐를 말할 때, 그것도 오랑캐인데 그의 수염 여부가 궁금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일 때,
그는 바로 달마대서 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서천의 오랑캐는 어째서 소용이 없는가?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달마대서는 그런 뜻이에요. 달마대서는 어째서 소용이 없는가? 그 뜻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는 이거는 삼불교의 진리니까 직접 만나봐야 되겠지만 직접 만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이 문제. 왜 안 돼요? 만난 것과 말하면 두 번이잖아. 그지? 이 큰불교의 진리를, 큰불교의 진리, 깨침을 온몸으로 직접 깨치면 되는데. 응? 그쵸? 진리는 온몸으로 깨치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사랑도 온몸으로 깨치면 되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말하면, 예, 그런 프로 있어요. 요새도, 우리나라 프로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건데, 뭐, 어, 남녀가 만나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을 말로 소비한다. 그치? 응? 사랑은 결국 말이 아니라 온몸,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말로 하면서 응? 우스운 말로 연락시켜 버리는 음, 음. 이는 아마도 낭만적 사랑이 이미 우스운 예,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지. 왜 내가 이 단어를 길게 했냐면 말하면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이 문제가 되는지 사랑도 그럴 판인데 지금 그지? 불법의 진리, 깨침의 내용을 어? 전등, 어? 전등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전등, 등불로 전달하는 거죠. 으로 즉, 염화시 중에 미소처럼 응? 불린 문자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진리인데 말하면 이미 이중적이고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랑도 비슷하죠. 말을 안 할 수 없는 문제 말을 하면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썼어? 이미 오랑캐는 2명이나 되고 말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미 2명이나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달마에서 1명인데 복제품을 만드는 거야. 뭐가 생각나요? 플라톤의 어, 플라톤의 시인 주방론. 생각나. 응? 응?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플라톤의 시인 추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단지 하나죠. 진리를 이미지로 응? 진리가 현실 세계로 복제 복사되어 있는데 그걸 이미지로 다시 재복사하는 하여 하는 그지? 진리가 원래 이데아라는 게 진리가 원래 따로 있잖아요. 이상세계. 그지? 이상세계에 이데아 진리가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니까 복사이죠. 근데 그걸 다시 이미지로 복사하는 시인의 작업을
정말 불필요하다는 플라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문제점은 플라톤의 약점은 인상세계의 이데아 진리가 인간의 인프 존재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시성, 불성의 영역이라는 점. 그치? 그리고 그건 지가 모르는데 왜 말하냐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현실 세계의 생각의 바탕이 되는 언어 자체가 금융, 메타포, 그죠? 네, 이의, 장을 쓰고 있는 걸 고려하지 라는 걸 고려하지 않아. 어쨌든 오랑캐가 두 명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죠. 이런 깨침을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되고 말리라 하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문적으로 영성사상을 산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부정신앙, 네거티브 세올로지, 즉 신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 인간의 언어로는 그치?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 세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자로 가정하여 말도 안 되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의 존재를 뭐뭐가 아니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인간적인 이런 측면이 이런저런 측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려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문적인 설명은 열린 결말, 그지? 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없고 최종적인 끝을 위하여 시도 쓸 수밖에. 불린 문자, 그지? 문자는 문자인데 기존의 문자가 아니야, 그지? 문자는 문자인데 산문이 아닌 시로 쓸 수밖에. 노래할 수죠. 노래 쓴다고 할 수도 없죠. 노래할 수밖에. 이게 뭐야? 개송.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개송이 나왔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꿈 같은 이야기. 그치? 이 꿈 같은 얘기다 이거야. 꿈 같은 얘기 했잖아요. 서천에 오란 개는 어째서 수염이 없는가? 꿈 같은 얘기지. 그죠? 뭐처럼 보여? 이미지 보이죠? 수염이 서천에 오란 개가 왔는데 수염이 있어? 없어? 꼭 만화 영화 같죠? 그러니까 오랑캐에게 수염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오랑캐에게 수염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밝은 것에 흐린 것을 더 씌우는 꼴이다. 진짜로 아시는 분이니까 너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응? 이 머리 좋고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지? 이 뒤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중이나
하근기는 이런 이미지 속을지 몰라도 언어의 이런 이중성을 불린 문자성을 파악하는 가치 있는 한국인은 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바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인들한테 왜 근데 한국인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제 절에서 이제 아마 참선하고 저 동안과 서한 하한거 때 100일씩 앉아서 하루 종일 참선하죠. 100일씩. 그래서 스님들이 여기 1년 동안 200일 동안 공부해요. 그것도 죽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이런 보통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요게 뭐냐 채점표예요. 예를 들면 동안거 하한거의 얘기를 공부 뒤에 듣는 활동은 채점표. 즉 내가 어느 정도 깨침의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해석을 들으면 전공. 그죠? 그래서 이런 철법을 전공하는 거. 이 말 들으면서, 이건 학원기 얘기야. 나는 그래. 이런 거에, 이런 계획에 수용없다는 말에 안 속고 있어. 라고 그러면 학원기님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학원기는 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걸 다시 풀어보면, 서쪽에서 오랑캐는 뭐예요? 달마대사의 별명이지만, 응? 왜 그에게 수염이 없는가는 뭐예요? 수염 왜 없어요? 왜 그가 스님인가죠? 뭐가 수염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머리 빡빡하고 얘기하는 거죠. 응? 달마 대사가 왜 스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말 아니에요? 스님을 대표하는 스님이죠, 달마 대사는. 근데 그 스님한테 왜 스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이죠. 선생님한테는 당신은 왜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학생한테 당신은 왜 학생이냐 물어보는 거고, 엄마한테 당신은 왜 엄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공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그런 공안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너무 뻔한 건데 너무 다 하는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교주 스님의 묻자 공안도 마찬가지인데 묻자 아니 없다 그랬잖아요. 이는 개, 사람, 누구는 불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걸 다시 묻는 셈이고 그걸 교주 스님이 없다. 불성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라고 대답함으로써 당연한 걸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서 경전이죠. 경전에서 배운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질문하게 하는 이것도 한 입으로 두말하게 하는 공안이죠. 속이는 건 아니죠, 이거, 그치? 속이는 건 아닌데, 두말하게 하는 공안. 이제 거의 같은 공안, 이런 공안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 이런 게 많아요? 되게 이상해. 왜 그래요? 뭐예요? 하도 공안에 공안에 이 목표는 말로 설명하는 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음, 말을 크게 의심하는 어? 예, 하려는 게 목표이니까. 지금 뭐가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의 바탕이 말을 의 세계를 지탱하는 자를 의심하게 하고 네, 하려는 게 1차 목표죠. 이게 1차 목표, 1차 학은기의 목표. 왜 물어볼까? 이제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 왜 물어볼까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왜 또 물어보냐, 이거. 왜 물어볼까? 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의심하게 하는 거죠.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의심하게 하는 요거예요. 응? 뻔하게 물어보지, 그런 거죠. 달마 스님은 스님이야?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참선은 왜? 몸으로 하는 참선이라고. 그리고 깨달음도 체험으로 얻는 깨달음이어야 되니까 질문이 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하고 체험으로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의 합리성, 논리성이 과제가 아니라 말의 질문으로 몸이나 몸의 체험을 하게 하는 과제. 목표가 이상해. 말로 했는데 말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응? 말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참선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는데 그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별 크게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인 거지. 머리로 쓴 사람. 이걸 모르고 뭐 안 한다? 머리로 하려는. 그래서 그걸 부시려고 저 스님들이 별 짓을 다 했어요. 뭐 고함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좀 가격하신 분은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질도 하고 그랬다. 왜냐하면 이 꿈속에 살게 하는 거죠. 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비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 밝은 것에 흐린 것이 더 쉬운 꿈 같은 이야기로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 그러면 수련을 왜 하냐고. 완전히 망했죠. 그래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럼 몸으로 때워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 이거 설마 이렇게 생각해? 아니, 진짜 많아요. 몸으로 때워야 하나? 이런 생각 많다니까? 그래서 뭐해? 염불하고. 응? 깜짝 놀래. 응? 대중이 하는, 대중에게 권유하는, 응? 이건 대중한테 하는 거예요. 방식을 하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말이 스님이지, 스님의 본령을 다 못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응? 대중들은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모호하게만 얘기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말로 바꿔서 편안한 말로 바꿔서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안 해. 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시키는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 이해시키는 설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에크하르트의 설교라. 에크하르트 설교가 중요해요. 돌에 새기거나 벽에 그려진 이미지에
이미지로 여겨지는 무를 첨가하면, 이거는 돌이나 벽에 새겨진 이미지. 이걸 언어로 시작하고 이미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언어를 포함한, 응? 비유에 바탕을 둔 언어 세계를 포함한, 언어를 포함한, 말을 포함한. 그러니까 말도 사실은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비유는 그림이잖아. 비유가 뭐예요? 비유.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음, 말 그림이죠. 말 그림. 그죠? 어, 그림을 그려서 왜 우리 있잖아요. 비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처럼 달을 월 이렇게. 어? 요거 달 그림이에요. 해를 일. 어, 어, 이겨서 인간의 비유에 바탕을 둔 이거 중국어가 딱 비유 모양 그대로 상형 문자. 응? 문자. 이래로. 어? 지금 그 복잡해졌지만 사실은 상형 문자하고 거의 같은. 응? 응? 상형 문자 비유의 바탕을 둔 말을 포함한 거니까 이 에크하르트가 굉장히 똘똘해요. 이미지를 다시 등장을 시켰어요. 말을 안 하고 말이 좀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훨씬 정확히 이미 딱 들어오죠. 벽이 돌이나 새기거나 벽에 그려진 이미지. 뭐냐면 어, 말하자면 종교 건물 내부를 어? 가문 있잖아요. 부처님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돌에 새기거나 벽에 그려진 이미지가 얼마나 많냐. 그지? 그죠? 부처님 벽에 돌에 새겨진 거 봤잖아. 그죠? 많이 봤죠. 벽에 그린 이미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당 가면 많잖아요. 교회 가면. 그런데 이미지로 여겨지는 무란 말, 무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는 생각해 보세요. 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가 되려면, 이 무가 왜 나왔어요, 여기서? 무가 왜 나왔어요? 이 무가 뭐예요? 뭐냐면, 신성이나 불성과 합이란 영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불성과 합이라 해서 돼서 영성의 최고의 상태, 그지? 영성의 최고 상태가 되면 그거는 뭐가 빠진 거예요? 최고 상태, 합이란 어, 아공과 법공. 응? 나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내가 아공, 내가 왜 한자를 맨날 쓰냐면 아가 나고 공이 비었다는 소리잖아. 법공은 뭐냐면 법칙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거야, 법공, 그지? 법공. 그게 이제 영성의 최고 상태잖아요. 그게 뭐야, 뭐. 그런데 그걸 첨가하면 그런 이미지는 그것이 이미지한 그와 하나가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찾아내면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방법일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산문적인 영성이죠. 산문적으로 설명한, 설명 가능한 깨침의 진리. 음, 그거랑 무는 당연히 이미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지로 여겨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냐면 인간계에 접속된. 음, 그러니까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로, 인간적인 이미지로 인간계에 접속된, 즉 인간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그거밖에 없죠. 길은 인간한테는. 그죠?
인간은 신하고 똑같은 동등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간이 신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게 뭐냐면 기도, 뭐 계시, 기도나 계시, 현현 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계시를 받고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무인데 이미지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 이미지는 그게 만드는 이미지, 그게 두 개 합쳐지면 그런 이미지는 그것의 이미지인 그것의 이미지인 그는 누구냐면 요건 뭐냐면 신성이죠. 신의 성품이죠. 신과 합쳐지는 거죠. 응? 그와 하나가 된다고 대가들이 말한다. 그지? 신과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최고의 대가들이 말한다. 영혼이 이미지로 들어갈 때를 위한 적절한 교리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영혼이 이미지로 들어갈 때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다시 아까 쓴 걸로 말하면 깨침, 천불교에서 깨침의 지혜를 불린 문자로 즉 지적 언어로 설명하는 개정의 방법론. 그치? 무슨 소리냐면 영혼이 이미지로 들어갈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 이미지는 그냥 일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신과 합이란 이미지죠. 그 이미지로 들어갈 때 적절한 교리인 거죠. 근데 이때 이 이미지는 이질적인 것은 없죠. 그죠? 이질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간 세계의 비유 등 이미지는 순수한 이미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한 사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술 그림을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감각인데, 순수한 사상만 표현된 표현 있지 않고, 그죠? 뭐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기 위한 매체. 그러니까 그림 같으면 예를 들어 그림 같으면 예를 들어 회화는 물감, 그죠? 유화 물감, 수채, 수채하는 물, 그지? 등,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순수한 것, 순수한 영성, 영만 제시될 수 없고 뭔가 이질적인 매체를 필요로 전달을 위해서 전달이나 표현을 위해 필요한데 그렇지만 신성, 물성과의 합일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미지, 즉 영혼이 들어간 이미지, 그지? N은 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에 어려워요? 바로 이런 작업이 시쓰기, 시청자의 방법론인데 그래서 뭐가 나와? 그래서 시신, 뮤즈의 도움을 받아 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신과의 합일도 그러한 거기는 이질적인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그런 이미지, 뭐 매체를 다 떠나서 교류하는 영적인 교류가 있다. 거기에는 일적인 것은 없고 이미지만 있는데
그런 이미지와 함께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겉으로 표현된 건 이미지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와 함께 이질적인 건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런 설명은 뭐하고 같아요? 풀린 문자. 응? 응? 즉 문자를 사용하지만 이질적인 것은 배제된 유리의 전달 방식이 되는 문자라는 선불교의 개념과 상통하는 거. 그지? 상통하죠? 같아. 이게 시쓰기나 선불교의 그거나 사랑하는 거나 다 같은 거. 신과 닮은 그런 이미지 안에 위치하면 신을 받아들이고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인 경지를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경지는, 이런 높은 경지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무슨 몽롱한 소리 하세요? 가능해요. 이는 불린 문자의 실수기. 즉 선불교의 깨침의 노래 개성에서처럼 시적 상상력이 주로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의 차원에서도 육체, 정신, 감정의 울 넘어 영적인 차원이 된다는 가능할 수 있을 것처럼.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 에크하르트의 에크하르트가 제시하는 최상의 영적 수준, 신과 인간이면서 신과 합일하는 경험이 가능한 사례를 시와 사랑으로 제시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있다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닮은 그런 이미지 안에 위치하면 신을 받아들이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양쪽 다 영적인 수준이 되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있는 곳에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분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분리가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좀 전에 말로 설명하면 이미지와 언어가 분리되는 한문의 세계 속에서. 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아를 육체, 정신, 감정의 차원에서 따로 구분하여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신의 이미지와 신이 그 이미지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것에서는 당연히 신을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예요? 요 말은 아까 그 개성에서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요거예요. 아까 개성에서 했죠. 요거.
말하면 이미 오랑캐는 두 명이 되고 말리라. 응? 허감화상이 말하면 이미 오랑캐가 두 명이 되고 말리라. 허감화상이 말하면 이미 오랑캐가 두 명이 되고 말리라라고 경고하셨듯이. 응?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영성사상 그러면지 내가 왜 자꾸 왜 사랑이나 시 같은 얘기를 하냐면 영성사상이 저 멀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다른 말도 또 하나 더 해보면 요거 말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보면 뭐냐면 이 분리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도 근대 시대가 그래서 팔근대로의 혁명적 전환 상황이라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직업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데 바로 이게 그 지침이 사랑이나 바로 이게 시와 사랑의 경우에서처럼 그 지침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일과 사진의 끊임없이 분리가 있게 된다면 그 일은 스트레스만 이게 영 결코 오래 갈 수 없을 것처럼 없을 것처럼 이게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기준이 없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잘 보이지 않는 남경의 시대에 필요한 지침일 수 있어요. 분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이 요건 달리 말하면 김수영 시인이 온몸으로 시를 쓰라고 말했듯이 온몸으로 시를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해요. 글자는 이를 온몸 시론이라 칭하는데 온몸으로 시를 쓰고 온몸으로 일을 하고 온몸으로 사랑을 하듯 온몸으로 충성과 합의를 하려고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 썼죠. 이렇게 큰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는데 바로 뒤에 나와요. 영혼이 자신의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미지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미지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때 무슨 소리예요? 분리가 없을 때 영혼이 온몸과 하나가 돼요. 분리가 없을 때 이런 때 삶에서 지복 뭐냐면 이때 이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있을 때 가장 큰 행복 지복이라고 그러죠. 블리스 한자말로 지복이에요. 지복이 뭐냐면 지극한 복이에요.
이게 아니다. 지복 이게 아니다. 잠깐만 이거 아니다. 지복. 이거 더할 나위 없는 이거. 블리츠. 축복의 해피니스가 아니라. 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때 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거. 그런 이미지 안에서 신을 찾는다. 즉 뭐야? 구원하는 거죠. 만나는데 이게 삶 속에서의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 이미지에서 신을 찾는 거죠. 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신을 찾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같은 행동이며 같은 행동이에요. 중요한 말은 뒤에 있어요. 요 초시간적. 이걸 증명하는 거는 이 자신과 신을 진짜 자신과 그러니까 아공의 자신과 아공의 자신이 뭐냐면 이게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인데 아공의 자신은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에 빠져서 고통에 허덕이는 자의 관계를 벗어난 나의 차고와 신. 이 합이라는 거. 같아지는. 경지는, 이 경지는 어떻게 돼요? 이 경지는. 경지는 시간에 갇혀있는 세상이 더는 아니다. 시간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굉장히 뭐 신비주의로 알고 있는데 내가 신비주의를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딴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시적 상상력은 시를 쓰게 하는 시를 창조하게 하는 시적 상상력은 삼적 현실의 시간 속에서 발휘되지 않는 창의성처럼 창의성도 슬슬 발휘되지 않다. 그치? 또 모두 그래요. 보람 있는 정말 보람 있는 그래서 일하는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일처럼 또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행복한 사람처럼. 그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실성과 만나는 불성과 실성과 만나는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정의하자면 초시간적이라고 여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초시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시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시간적이다 그런 거예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비롭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길게 설명하냐면 이런 초시간적 이런 용어를 신비적이라고 치부하며
현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주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응? 설명 이렇게 되는 게 왜 이게 초시가 아니냐고 신비냐고 이게 뭐 신비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어는 거기서 신을 찾는다고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서 시 속에서 응? 시 속에서 일하는 도중 사랑 속 즉 지극한 행복 속 사람들이 요새 행복을 좋아하죠.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행복이 어떻게 찾는지 잘 몰라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영적 차원에만 찾을 수 있어요. 응? 행복은 어떻게? 즉, 영적 차원에서만 추구할 수 있어요. 응? 그 안에 있는 동안 뭐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영혼은 신과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신의 이미지인 곳에 포함된 동안이라는 뜻이다. 무슨 소리냐면 동안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인간의 삶은 이런 합의를 속에만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체, 정신,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고 시간에 갇혀 있어요. 육체도 갇혀 있고 정신도 갇혀 있고 그죠?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프고 죽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운명이에요. 있고 영성만 이런 기적을 그래서 그동안 이게 많아질수록 그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그걸 운명의 인간이기 결국 육체, 정신, 감정은 자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영성만 남을 것이니까 이런 훈련, 즉 신성, 불성과 합의라는 영적 수련은 정말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보다 죽어있는 있을 동안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아무리 계산적으로 따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신성한 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신성해요. 누가 신성해요? 그래서 그가 신성한 동안 즉 뭐하는 사람이에요? 창작을 하는 신 응? 몰두해서 이런 응? 영적인 행복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하다고. 그래서 신성한 사람, 신성한 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래서 왜 우리 요새 6월 달이었잖아요. 오늘 6월 19일이죠. 6.25 때 누가 있어요? 6.25 목숨을 바쳐 교국을 지키고 목숨도 안 주겠다고.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싶지만 그 사람들은 신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충원이 있어요. 그 메모리얼 파크가 있다. 왜 있냐면
그 사람들은 신성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성하게 받아들여요. 그 안에, 즉 신 안에 있는 동안 포함되고 결합된 게 아니라 하나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포함되고 결합된 게 아니라고. 포함이나 결합은 개개의 개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연결 상태를 말하는 그게 포함이나 결합이에요. 그치? 포함돼 있어, 결합돼 있어. 그러면 포함은 좀 더 큰 게 작은 게 큰 것, 작은 게 큰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합은 뭐예요? 1대1이고, 그죠? 큰 것에 작은 것이 포함되고, 또는 거의 같은 힘을 가진 별개의 두 개가 분리된 두 개가 이상. 그러니까 포함되고 결합되고, 이거는 다 포함이란 결합이란 단어 자체가 분리된 상태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이다. 말을 하면 당연히 이미지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그지? 그죠? 하나는 시간 안에 있는 이미지고, 하나는 초시간적인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여겨지는 무라면, 그거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결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만 있는 거죠. 응? 뭐가 필요해요? 신성한지는 때를 위한 적절한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흑암 스님이 애써 질문하고 에크하르트가 애써 설명하는 거죠. 응? 저 오랑캐가 누구인지 직접 한번 만나봐야 한다며 체험으로 얻는 깨달음이란 참선의 성격을 뚜렷이 밝히지만 직접 만났다고 말하면 응? 오랑캐는 이미 두 명이 되고 말리라라며 한 입으로 두말하기란 적절한 교리를 동원한 거죠. 이게 적절한 교리죠. 한 입으로 두말하기. 이게 이제 이미지 두 개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두 개를 동원하여. 이거는 뭐예요? 이, 사두의 구성 원리를 에크하르트가 두 개의 이미지 차원으로 해서 해줬죠. 이거를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모순이 아니라 이렇다는 걸 내가 에크하르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끝까지 갈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말에게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시작한 거죠. 이거를요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시간의 기원이라는 책을 어저께까지 읽었어요. 이거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스티븐 호킹의 우주론인데 그 우주론을 우주론이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8장 우주의 안식처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내가 말한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신성과 불성과의 합일 B, C, 그다음에 일, 사랑 등 일상생활에서 또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지?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리고 에크하르트의 하나를 바탕으로 신비주의를 적인 내용을 산문적으로 풀어 해설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응?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응? 이런 정론이 그건 내가 하기엔 너무 막 복잡했어요. 아직 왔는데 응? 방금 읽은 홍보자료의 시간의 기원, 포킹의 양자 우주론을 설명하는 어려운 책을 결론 부분에서 음, 기본 부분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다 읽지는 않고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음, 과학기술이 보여준 행보가 이때 과학기술은 근대 뉴턴 문명의 바탕을 둔 실험, 기계과 말하는 거예요. 뉴턴 물리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 비판하는 게 과학 전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걸 구별을 안 해서 이렇게 말해요. 인본주의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물론 인본주의와 정반대, 이 인본주의도 좀 문제예요. 인본주의도 이때 말하는 인본주의는 근대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보다 큰 개념의 보통 말하는 우리 근대 이 휴머니즘 개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뭘 만들었냐면 근대 휴머니즘은 어, 예를 들면 어, 제국주의, 제국 식민주의, 식민주의 등 타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근거가 된 그러니까 어, 백인 서구인을 위한 만을 위한 그보다 더 큰 근본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백인 식민 인본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런 근대과학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이면서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죠. 진짜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뭐 테레비, 그죠? 그래서 인류가 그토록 엄청난 혜택을 누린 것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나를 붙들고 있는 지구로부터 벗어가는 욕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지구에 나를 딛고 살아가야 하는 한계, 몸을 가진 한계죠. 인간적 한계를 무시하고 플라톤, 어, 이데아 같은 진리가 어, 과학적으로 과학으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그 과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의 태도가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근대 과학자들이 그 인문학자도 우습게 본다고. 그래서 쥐들은 그 진리를 찾고 쟤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식민 제국주의하고 비슷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거꾸로 과학자들을 우습게 보죠. 바보들 말이야. 이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목적과 객관적 자연 사이에 전에부터 커다란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객관적 자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자연을 착취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연구한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를. 근데 이 아렌트가 지적하는 거는 바로 이게 이제 지금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난 500년 동안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 조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자본주의가 착취 자본주의가 돼버렸잖아. 그죠? 인간을 무시하는, 그지? 예를 들면 인간을 조건을 무시하는 착취 자본주의.
성행하는. 그래서 사회 조직이 과학적인 뭐 경제학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학이 한두 군데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이게 모두 있어요. 응? 경제, 교육, 나, 어? 다 있어요, 다. 그지? 또, 자연 파괴, 발전 전략. 응? 이제 발전 그러면 다 자연 파괴를 무조건 개간하고 때려부시고 숲을 부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구적 소외라고 말해요, 그걸 보고. 과학의 특성인 전지적 관점이니까 지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소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게 된 거예요. 점점 극단화된 거죠. 를, 어, 또 극단적으로 병적인 단계가, 어? 극단적으로 병적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음, 지구보다는 난 더 위에 있어. 난 지구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진리를 파악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커져갖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막 이런 자연 파괴하고 그다음에 애들 말고 잘 모르는 중소년들은 뭘 알아? 소년들은 뭘 알아요? 얘들 보고 무조건 경쟁해. 친구들하고 경쟁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가 아니죠. 그리고 뭐 착취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그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된 거예요. 이걸 뭐 이제 아렌트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라는 거죠.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핵심에 놓인 이 난제, 이건 그 과학이라고 하지 마세요. 근대 과학이에요. 탈근대 근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어,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대 과학에 놓인 이 난제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게 난경이죠. 내가 말하는 난경이, 난경, 음, 난처한경지죠. 지금 난경에 빠져 있던 거죠. 공지에 빠져 있습니다. 공지. 난제가 아니라 공지예요. 그지? 공지를 분명히 시작하면서 왜 내가 공지라고 그러냐? 아렌트가 말하듯이 이건 그냥 단순한 조금 실수한 뭐 어려운 문제, 난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정도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더 심한 거야. 이게 왜냐? 궁극적으로 자면의 패러다임이 될 거기 때문에. 망해버린다. 인류가 망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이유예요. 궁극의 진리를 찾고 절대적인 통제력을 획득하는 노력. 이게 근대 학문의 노력이었어요. 근대 과학을 비롯한, 근대 과학을 비롯한, 다 근대 과학을 따라가라고 그러죠. 근대 과학을 모방하려는, 근대 학문, 세계, 대학이 그렇단 말이죠. 학문에는 모두 학문이라고 그러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반발하죠. 이게 인간의 위성을 높이긴커녕 낮춘다는 거야. 이게 아렌트가 지적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살거나 좋아지면 뭐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근데 뭐 아니란 말이죠.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역설적인 거죠.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IMF 때 내가 이걸 언제 봤냐면 IMF 시절 우리나라 망해냈죠. 그러니까 어, 시절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하자. 라는 그거를 내세우는 걸 보고 아연 실색을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망한 건데 방향이 틀려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또 무작정 열심히 하자고 주장 평화이었고 많아요. 학생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래. 뭘 열심히 공부해? 그치? 애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현재 중고등학생,
등등교육 그리고 상황도 비슷한데 그래서 의대 열풍이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틀린 방향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공무원 열풍을 생각해 보면 의사가 언제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정작 되는 10년 후에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향을 몰라갖고 있지 사람들이 다 이리 뛰고 저리 있고 꼭 쥐떼처럼 그지? 응? 쥐새끼들 같아요. 불행히도.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어, 강남에는 잘 사는 집안에 뭐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더 문제. 쥐새끼들처럼 뛰어다닌다. 불쌍해. 현대과학이 나오는 새로운 과학, 이게 현대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대과학이 아닌, 그래서 일부러 현대과학이라고 쓴 거예요. 이 양자과학이에요. 양자물리학이에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은 지구 중심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색채를 띨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적이 아니었다고, 근대는. 그러니까 지구가 뭐야? 우주 중심이라거나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구가, 그거는 그런 우월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등 이분법적 계급의식을 벗어나. 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간이 위대해야 되죠. 인간이 지배 계급이었잖아요. 응? 지구와 우주를 지배하는 인간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그죠? 응? 벌레처럼. 응? 그래서 벌레라는 개념이 나와요. 벌레 이거 내가 지금 쇼킹한 말이겠지만 포킹이 한 말이에요. 응? 그죠? 포킹이 말하는 벌레처럼. 지구가 인간의 중심이자 고향이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벌레는 거기 살잖아. 그래서 지구 중심적이 될 거고, 과학적인 행위가 펼쳐지는 기본 조건에 뭐가? 자신의 유한성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어때?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별로 없다고. 신하냐?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아렌트가 묘사한 말하고, 호킹의 이 하향식 우주론이 벌레 우주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호킹은 자신이 구축한 최종 이론에서 플라톤의 구속복, 그치? 플라톤의 구속복이 뭐예요? 근대 과학의 이데아를 지배했다. 응? 이데아를 찾아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여서 요새 이게 구속복을 벗어버렸는데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전형적인 악당은 바로 이런 플라톤의 구속복을 입고 진짜 요새 악당들은 다 뭐가 이제 플라톤의 구속복을 입고 있어요. 조커. 배트맨의 조커처럼. 배트맨의 조커가 뭐예요? 배트맨의 조커가 악당인 이유는 자신의 플라톤적 이데아에 맞춰 고담시티를 개조하겠다는 폭력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의도를
음,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악당 아니에요? 대통령도 많이 부셔요. 많이 죽이고. 죽이는 건 마찬가지야. 부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지 이런 거예요. 플라톤의 구속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당이에요, 지금. 호킹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는 뭘 뜻해요? 이는 아직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시공하는 근대과학 그런 이게 과학자들을 비롯한 근대대학 제도의 전문가들이 악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그죠? 그러니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지금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미칠 것이. 연구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죠. 근데 큰일 났어요. 이게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뽕은 뭐하냐면 물리법칙을 고향으로 가져온 것과 비슷한 거죠. 우주에 관한 무의식 관점의 안팎을 뒤집은, 그죠? 이거는 아렌트가 말한 지구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이 지구적 조건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밑에 얘기한 벌레의 관점. 우리 인간 벌레에 불과하단 말이죠. 유한하다는 거죠. 벌레 밟히면 죽잖아. 그거 비슷하다는 거야. 그런 우주선, 벌레의 관점에 내재된 유한성을 받아들인 우주론, 우주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과학의 아젠다를 재설정, 공부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앞으로. 네, 과거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다면 호킹의 최종 이론은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인간 간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핵심에서 인간의 지식과 창의력은 다시 공통의 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것이다. 태초에 인간은 태초의 시간은 공간과 융합되어 더 높은 구를 형성하고, 이건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플라톤의 이데아로 생각하면 뭐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완벽한, 완벽한 구가 하나 있을 거라고. 그치? 완벽한 세계관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어디? 완전한 무로 존재했다는 거. 이게 플라톤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인과율에 입각한 상식적 분법이에요. 이게. 그런 시절에는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때 무가 아니죠. 사실은 뭐야? 우주는. 이때 무는 뭐냐면, 무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완벽한, 신과 같은, 신과 같은 이데라고 말하는 거는 이때 무는 무가 아니에요. 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무가 아니고, 응? 무가 아니고, 음, 완벽한 이데아에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최종 이론을 구축하면서 빅뱅 무렵의 시공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태초의 무는 우주가 탄생할 때도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텅 빈 진공이 아니라, 즉 음, 유무의 이분법적 음, 탄생론을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이데아의 진공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공간과 무관하고 심지어 물리법칙과도 무관한 인식론적 집행에 같다. 요 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게요. 요 말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 요거, 요 부분 있죠, 요거. 시공간과 무관하고, 물리법칙과 이게 우주의 출발점인데, 음, 호킹이 말하는 태초라는, 음, 호킹이 말하는 이, 라고 말하는 이
태초의 시간, 태초의 무는 뭐하고 닮았어요? 무명. 불교의 인연설의 무명. 응? 즉, 밝음이 있었는데, 뭔가 의식, 의도, 응? 지향성 등에 의해 흐려져 버린 응? 인식의 지평선이 뭐야? 생명의 불가침이라는 응? 가상과 사랑에 관한 해설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21세기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영역의 문. 왜 이 거대한 영역의 문이냐면 이건 엄청난 역사적 전환기예요. 내가 맨날 혁명적 저 시대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건 다시 생각할게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과거에 여러 번 도약이 있었지만 전과 후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도약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나는 탈근대라고 얘기하는데 물리학자들은 더 스케일이 커요. 아니 우주 전체를 통틀어 처음일 수도 있다. 어, 근데 지금 이 책이 우스운 책이 아니죠. 호킹보다 위대한 이 우주 물리학자는 아직 없어요. 뉴턴밖에 없었죠 앞에. 근데 뉴턴을 뒤집어 엎는 게 아인슈타인이고 호킹이죠. 그래서 뉴턴, 아인슈타인, 호킹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말할 사람은 아직 없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종, 우리 인류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야 하는 환경을 재구성하고 결국엔 그것마저 뛰어넘을 것이다. 그지? 근데 단지 이런 혁명적인 변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읽냐면 이걸 예언자처럼 예언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출발해야 하는지 물리학자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는 홈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연작식은 동양과 서양의 영성사상을 통합하여 인류가 전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영혼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뛰어넘어? 어떻게 뛰어넘어? 그걸 잘 몰라요. 그지? 근데 이는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 조세 콘라드가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요. 그래서
절망적이, 절망했고, 없다고 절망했고, 엘리엇이, 영성의 이런 순교의 사례에서 없다가, 그리스도 교, 후기, 어떤 일인데, 동양과 서양의 영성 사상의 통합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글자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런 필요성은 최근에 하버마스가 한국의 지식인에게 현상직 교수와의 농담을 통해 결국 주장했고 그리고 은행민국도 최근에 근대인의 등자체험 열비를 모비딕 설명해서 간접적으로 요구 호칭을 이질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의 결국함을 볼 때는 느껴서 375편의 동작시 작업에 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는 진화를 겪는 생명체에서 진화를 제어하는 생명체로 변신할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구를 인류의 정원처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데 이는 이는 뭐예요? 자연 파괴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국가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포함한 지구 전체, 즉 가이아의 모든 점을 책임을 지려는 영성사상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류가 공유하는 종교적 영성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지구는 계속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성까지 제어하는 존재.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 습관이 제어하는 존재가 뭐야? 이거예요. 응? 가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영성사상. 이게 지금 나쁜 얘기보다는 어쩌면 위대한 약속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새롭게 펼쳐질 세계의 전경은 과거의 어떤 세계보다 환상적인, 너무나도 멋있을 수 있어요. 미래의 어떤 분지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내리고 있죠, 선택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번성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억 년 동안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다윈식 진화가 아주 느리게 진행됐잖아요. 그거하고 달리 요즘 호모사피가 생겼는데 초단 시간 안에 발전시켰죠. 근데 환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약점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주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오케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이 근대 인간이 영성사상을 모르는 무시하는 근대 과학자들을 비롯한 근대 학문의 영도를 받는 근대 국가의 대중들. 왜요? 어, 욕심에 집착하는, 응? 그지? 욕망 중심의 경제 제도를 포기할 리가 없으며, 그로 인해, 응? 근데, 어, 이 인간적인 이데아를 수용하는 악당의 하나, 중심으로 가는, 근데, 어, 이게, 응? 그지? 그게 근대 기업문명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파괴는, 를 대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 높다. 높은 거.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막 얘기하죠. 핵 위협, 핵무기, 지구 온난화, 생명과학, 인공지능. 응? 인간이 자초한 위험 요소예요. 자연에 만들어진 위험 요소보다 훨씬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인류가 2010, 뭐 이게 50%라고 주장하고 막 경고하는 거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인류 미래 연구소가 있어요. 인류 미래 연구소가 뭐냐면 인류가 문명이 파괴할 요인이 몇 가지냐, 왜 파괴될 거냐라는 걸 진짜 연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해요. 근데 핵무기, 기후변화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문제는 뭐냐? 이런 대단한 연구기관에서도 응? 이게 대단한 연구기관들 아니에요,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단한 연구기관에서도 파괴적인 미래를 예측할 뿐이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어, 만들어갈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서양 어, 통합 영성사상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 방향을 제대로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해설 작업에 하고 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인류 전체가 원하는 미래를 미리 알아내지 못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의 목표, 영혼의 길, 활동력 있게 제시하여 그 길로 가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뜻이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와 비슷한 어떤 미래도 공유름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설명서도 없고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물리법칙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거 있죠? 아까 하는 그 뭐 있죠? 이거 진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연구소. 이거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거 우리 현재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이 거의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설명서도 우리의 각본을 스스로 써가야 되는 거죠. 써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또 이 일을 대신해줄 존재는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뭐부터 써가야 되냐? 영성사상학부터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인류의 위상의 개인의 자유시 정부가 모든 걸 주는 개미떼 수준.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의대가 좋다 그러면 개미떼 수준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일반 서민도 아니고 강남에 뭐 어쩌고 지도층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진화는 임의의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흘러갈 거라는 거죠. 응?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래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쩌고 그랬죠. 이게 뭐야? 이런 작업, 이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인류 차원에서 시작되려면 통합명성사상이 먼저 마련돼요. 그죠? 뭐 때문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죠? 즉, 왜, 뭐 때문에 목숨을 걸 지경의 혁명적인 사업을 용기를 갖고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영수사상이 없다면 즉 없게 여기 뭐 때문에 왜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지구를 타는 지구를 타고 떠도는 탑승객이라는 안나 멘트에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서 그 변화를 초래하는 주인공이며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진화 그 자체인 거죠. 한나한테가 말한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과 생명계의 상호 관계를 재정립하여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려면 우리 모두 행성의식, 우리가 지구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가는 길이 뭐예요? 영성사상이라고 이게. 영성사상의 설명이, 이게 설명 같지 않아요? 응. 호킹의 얘기를 하나 하고. 호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지구 행성이 미래를 향해서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용감한 질문과 심오한 답변이라. 호킹의 이념은 호킹이 평생을 두고 추구해왔던 이념은 2018년 6월 10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그의 안치식에서 우주로 전송된 그의 작별 메시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하나만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 단순한 풍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행성, 하나의 일교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경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기에 노력합시다. 뭐예요? 동서양 영성사상의 통합을 선언한. 그지? 이게 또 호킹이 남겨둔 미래의 과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호킹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멸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과업이 바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선불기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굳게 믿습니다.